역사적으로 은은 금이 오를 때 그것보다 항상 더 많이 올라요. 지금 은 투자하기 되게 좋다라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5,000년 동안 지켜진 이 비율이 깨져서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금이 한 7배 정도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은은 그거에 2배가 더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쯤 이거를 팔면 좋을까? 그 시점에 그냥 금 팔아버리면 됩니다. 작가님은 이제 금 못지않게 은 투자도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는 은괴를 보유하고 있는 걸 실제 인증도 하셨고 네. 최근의 시세는 또 어때요? 은이 의외로 지금 되게 투자하기 좋다라고 불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은은 금이 오를 때 그것보다 항상 더 많이 올라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 시장이 금 시장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대형주 가면 소형주가 더 간다 뭐 이런 것처럼 예, 실제로 은이 변동성이 더 커서 금이 오를 때 은이 더 많이 오르는 특성이 있는데 요즘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 아직 은 가격이 그 정도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산업재로 쓰이는 은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 아직 은이 덜 올라서 사실은 지금 은 투자하기 되게 좋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그게 하나고요. 은이 저는 진짜 장기적으로 볼 때 금보다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난 5,000년 동안 금과 은의 비율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금 하나 살 돈이면 은을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1대 10 그러니까 금 하나면 은 10개나 15개 정도로 바꾸는 게 역사적인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게 정말 5,000년 동안 지켜진 이 비율이 깨져서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금은비가? 한 80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금 가격의 80분의 1 수준이라는 거네요. 네, 금 가격이. 은이요. 예. 너무 싸요. 네. 근데 그러면 은이 보통 우리가 그 정도로 싸지면 싸진 이유가 있잖아요. 은의 수요가 줄었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은의 수요는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해요. 그렇다고 은이 막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은은 앞으로 20년이면 고갈돼요, 사실. 예, 지금의 생산량으로 가면 20년이면 고갈된단 말이죠. 근데 다만 아직 은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슈퍼사이클 기간이 오면 금은비가 다시 정상적인 수준까지 적어도 한 1대 30 정도까지는 이제 다시 내려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2000년대에도 그랬고 1970년대에도 그랬고요. 이번에 사이클이 오면은 이 금은비도 다시 최소 1대 30에서 40 요 정도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금이 오를 때 은이 더 많이 오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은이 금이 21,000불에 가야 되면 한 7배 정도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은은 그거에 2배가 더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14배, 15배 정도? 네. 금은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 금은비가 축소가 된다고 보시는 근거는 뭐예요? 첫 번째로 은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금이 오른 거에 비해 은이 더 많이 오르니까 금은비가 줄어드는 게 이 반비례 관계인 건 맞아요.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 열 전도율이랑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거든요. 은이 그 구리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은을 잘 안 썼어요. 딱 그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집약적으로 썼는데 이제는 뭐 인공지능이다, 막 4차 산업혁명의 5G의 전기차에 막 은을 안 쓸 수가 없는 곳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은이 지금 산업재로서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그거에 비해 생산량은 또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그 귀금속 거래소들 이제 유명한 데 3개가 있는데 코맥스라고 하는 시카고 그리고 런던 그리고 상하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은의 재고가 미친 듯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앞으로도 산업재로서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고 근데 지금의 가격은 제가 생각했을 땐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지금 은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은이 1온스에 한 30불 조금 넘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15배 정도 오른다고 하면은 네. 계산하면 얼마죠? 450달러에서 500달러 네. 그 정도. 그것도 비슷하게 금 가격 상승 사이클과 비슷한 기간으로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똑같이 가요. 네. 금이랑 은 가격을 겹쳐서 보면은 오를 때도 똑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은도 금하고 똑같이 앞으로 한 향후 5년 이내 네. 그 정도 가격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맞습니다. 아, 최근에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은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면서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은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통 이게 그 금에 대한 보고서는 가끔 써도 은은 진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은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재 용도 플러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다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이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은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금과 은은 대표적인 환경 파괴의 좀 주범이에요. 네, 얘네들을 생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뭐 산도 깎아야 되고 뭐 금화를 바꿔 말하면 생산량이 앞으로 늘기가 되게 어렵다. 공급은 늘기 어려운데 수요가 폭증한다라는 건 여기서 오는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작가님이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금하고 은 중에 뭘 사는 게 더 나아요? 딱 하나만 뭐 저한테 머리에 총 들고 뭐 살래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은 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할 수 있다면 배분할 수 있다면 금과 은을 한 6대 4 정도? 그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그게 특히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의 경우에는 은 가격이 반토막 나요. 네, 그걸 이제 견딜 수 있다. 나는 그래도 난 꿋꿋하게 견딜 수 있다 하면은 은이 훨씬 더 나중에 더 높은 상승을 하고 더 그 투자의 과실이 닿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견디는 게 사실 쉽지 않으니 6대 4로 보유하면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 비싸진 금을 팔아서 은을 더 많이 사면 돼요. 그 은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뭐 실물 사는 것도 있고 ETF도 있고. 은은 어때요? 은은 KRX 그런 시장이 따로 없다 보니까 사실은 세금을 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ETF가 그나마 좀 나은 선택 중에 하나인데 ET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수료라도 좀 저렴하니까 ETF를 한 가지 추천드리고 다른 한 가지로는 실물을 사더라도 꼭 부가세를 다 내고 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뭐 예를 들면 개인 간 거래는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없이 거래하는 게 합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때 이걸 안전하게 중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중개 플랫폼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은을 투자를 한다면 뭐 부가세도 절세할 수 있고요.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은 같은 경우에는 ETF로 사는데 환해지 ETF로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은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위기가 오면은 환율이 치솟고 은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은을 살 때 환해지된 은을 사면 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환율을 떨어질 거니까 이때 환해지된 은을 사야 온전히 은 가격이 상승하는 그 상승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서 만약에 뭐 그런 큰 이슈가 있어서 은 가격에 큰 하락이 있었다 이때 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때는 환해지된 ETF를 사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득 드는 이제 또 하나 궁금점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으면 또 언젠가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쯤 이거를 팔면 좋을까? 금이 생각보다 투자하기가 어렵진 않은 자산이에요. 금은 이게 추세가 진짜 길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그 혹시 모멘텀 투자라고 아시나요? 달리는 말로 올라탄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추세 추종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 전보다 지금 금 가격이 높으면 그냥 계속 들고 있고 어느 순간 이제 뭐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1년 전 가격보다 더 내려가는 그 시점에 그냥 금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게 보통 거의 최고점이에요.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달리고 있는 말에 일단 타시고 만약에 판단을 좀 잘못해서 2년 뒤에 고점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고점이 5년 뒤에 발생하면은 그 뒤에 상승분을 못 먹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추세 추종 투자법은 그런 우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만 투자를 해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네. 내가 지금 들어갔는데 네. 1년 후에 가격이 떨어져 있다. 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죠. 근데 팔았는데 1년 뒤에 가격이 올라 있어.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야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1년 뒤에 떨어져 있으면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그 선결 조건이라고 해야 돼요. 타이밍에 대한 부분인데 적어도 뭐 이게 가격이 됐든 아니면 어떤 기간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됐든 적어도 이게 충족되면 이 뒤에 버블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이 뒤에 버블이 끝나는 지점에서 나는 어떻게 팔겠다를 이용할 때 이걸 쓰면 좋고요. 그래서 선결 조건으로 저는
적어도 2028년을 그냥 차라리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2028년쯤부터는 이제 1년 뒤 가격보다 내려오면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차라리 그게 좀 더 낫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조기원 작가님 모시고 금과 은 투자에 대한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